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경남 밀양의 산불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울진 산불을 비롯해서 올해는 대형 산불 소식이 유난히 많은데요. 특히 경북의 경우 산림 면적이 전국 산림 면적의 20%를 넘게 차지하고 산림도 절반 가까이가 화재 확산에 취약한 침엽수림인데다가 땅 표면에 10에서 20cm의 낙엽층이 형성돼 있어서 산불이 나면 대형 재난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형 산불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그런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마침내 경상북도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50억 원을 확보해서 담수량 10,000리터의 산불 진화용 초대형 헬기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산불 진화용 초대형 헬기는 강풍이나 야간 등 악조건 속에서도 진화 작업이 가능하고요. 원자력 발전 시설과 같은 국가 기반 시설과 문화재 등을 보호하는 데도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산불 진화용 초대형 헬기 도입 시기는 2025년 6월쯤입니다. 그새 다른 산불 진화 장비와 인력도 대폭 확충해서 산불로 인해 소중한 산림 자산을 잃는 일 더 이상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6월 3일 금요일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김현지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우리 지역 고속도로 지체 구간 없이 대체로 소통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찍부터 작업 시작된 구간과 고장차 처리 구간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 대구 방향 보문터널 조금 지난 지점에서 2차로 차단하고 작업 중인데요. 작업 구간일 때 밀림은 없지만 차로 변경 미리 해주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외관나들목 153km 부근 갓길에선 고장차 처리 중입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신천대로 서대구 나들목 방향 수성교 지하차도 일대부터 꽉 밀리는데요. 뒤로도 지체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침산교까지 지체와 정체 반복 중이고요. 반대 상동교 방향 침산교 지하차도에서 경대교 지하차도까지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청수로는 황금고가차도 내려서자마자 차간거리 바짝 당겨 이동 중입니다. 황금내거리 지나 중동교 쪽으로는 일부 구간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날씨입니다. 6월로 들어서면서 더위가 기승입니다. 단오인 오늘도 더위는 이어지겠는데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내외까지 오르겠습니다. 볕이 강한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긴 시간 야외 활동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조한 대기 여전히 우리 지역 감싸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은 23도, 습도는 63%입니다. 지금까지 김현지였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1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네, 금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 하고 계십니다. 8시 33분 지났습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 오마이뉴스의 조정훈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천 기자님 첫 소식 전해주세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이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시정 인수에 대한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3개 TF와 5개 분과로 인수위를 구성하고 시정 인수 이후에도 3개의 TF는 계속 유지하겠다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일단 인수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상길 전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선임이 됐고요. 또 이 시정개혁 TF, 군사시설 이전 TF, 이 정책추진 TF에서는 이종원 전 청와대 행정관, 이 정장수 전 경남도지사 비서실장, 이 윤영대 전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단장이 맡았습니다. 이 인사들을 좀 살펴보면 이종원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지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도 이 홍당선인 캠프에서 일을 했고, 이 정장수 전 실장은 2012년부터 홍준표 당선자와 인연을 맺어왔던 이 최측근입니다. 그렇군요. 이 홍준표 당선인은 이 개혁은 2년은 추진되어야 되고 이 정책 추진은 임기 내내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 TF들은 그대로 계속 유지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홍준표 당선인이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밝혔지만 이 공공기관들에 대한 이 통폐합, 이 강도 높은 시정 개혁을 예고하면서 이 권영진 시장 시절에
추진해왔던 마련해왔던 이 정책들 가운데 어떤 것들이 좀 폐기되고 어떤 것들이 개선될 것인지 이 한 달 사이에 좀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홍준표 당선인은 이 언론 인터뷰 요청에 대해서 이 시장 인수위 기간 동안에는 언론 인터뷰를 하나하나 대응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끝으로 시정 인수에 힘쓰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동안은 그러면 언론에 좀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 이런. 네, 이 개별적으로 홍준표 당선인이 당선인 신분으로 인터뷰를 하기보다 인수위 차원에서 여러 가지 입장을 발표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6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대구에서도 압승을 거뒀는데요. 지역 시민단체들이 집행부 견제와 감시 기능 실종을 우려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를 했습니다. 대구 시민단체 연대회의는 어제였는데요.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이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독점했다. 대구시장과 기초단체장을 싹쓸이하고 시의원 32명 중 31명이 당선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벌써부터 집행부 견제와 감시는 물 건너갔다는 말이 나온다. 이렇게 우려를 했는데요.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춘 지난 7대 지방의회에서도 의정활동 미흡자들이 이번에도 공천을 받아서 무투표 당선되기도 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연대회의는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을 향해서도 시정 혁신과 선거 기간 동안 정책 협약을 거부하며 당선 후 고민하겠다고 밝힌 정책 분야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네. 견제와 감시 부실 그리고 정책 경쟁 실종 비리와 일탈위원 제19 감싸기 등 시민들이 우려하는 점을 불식시킬 대책을 제시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이번 논평에 참여한 시민단체들은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여성의 인권실천 시민행동, 장애인 지역 공동체 등 모두 20개의 단체가 참여를 한 것입니다. 예, 소식을 하나 더 듣겠습니다. 네, 제가 종종 이 아침의 광장을 듣고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보면 네. 이 버스 안에서 듣고 계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버스에서 그렇습니다. 들었다고요. 네, 예. 그래서 이 준비한 소식인데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버스 기사 8만 6천여 명에게 1인당 300만 원의 특별지원금을 이 정부가 이달 중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국토교통부가 어제 밝혔는데요. 이번 추경은 지난 3월에 이어서 이 장기화로 인한 소득이 감소한 버스 기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 전세 버스 기사 또 민영 노선 버스 기사 등 총 8만 6,300명에게 1인당 300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예. 이 지급 절차는 지자체가 지원 기준을 공고하고 또 매출과 소득이 줄어든 증빙 자료를 이 버스 기사나 회사가 지자체에 제출하고 또 지원 대상 여부가 통보가 되면 이 지원금 신청이 이루어지고 지급하는 순인데 일단 지원 신청 방법은 상세한 내용을 좀 확인하시려면 언제부터인가요? 네, 오늘부터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가 되거든요. 또 자격 요건을 갖춘 버스 기사는 이 공고문에서 정한 기간 동안 직접 또는 회사를 통해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네. 내가 잘 모르겠다. 내가 소속된 회사에 한번 또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자체 누리집에서 일단 네. 그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네요. 자격 그렇습니다. 요건이 되시는지. 네. 자, 지역 소식 여기까지 듣고요. 이슈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를 짚어볼까요? 네, 대구의 6일 지방선거가 단체장과 대구시의회에 이어서 기초의회마저 이 국민의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일당 독점이 좀 심화하면서 이 견제와 균형이 실종할 것이다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 기초의회 의원 선거와 그 구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구 지역 기초의회 선거 결과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대구 8개 구군 기초의원은 모두 121명입니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은 92명으로 76%를 차지를 했는데요. 민주당은 지역구 24명 그리고 비례 4명 등 28명입니다. 23%입니다. 그리고 무소속은 1명이 당선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4년 전에 지역구 기초의원 포함을 해서 모두 50명이 당선이 됐었는데 네. 이번에는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8개 구군 모두 소수 정당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대 선거에서는 진보당, 녹색당 등 진보 정당에서도 후보들이 나왔었거든요. 네. 당선자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8명이 출마를 했지만 모두 낙선을 하고 말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차이가 좀 있나요? 네, 첫 5인 선거구였던 수성구 마 선거구에서는 민주당이 2명을 공천해서 1명만 당선됐고 이 4명을 공천했던 국민의힘은 모두 당선됐습니다. 또 유일한 4인 선거구에서도 민주당은 1명 당선됐고 3명은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네. 지방의회별로 좀 살펴보면 총 7명인 중구의회는 국민의힘 5, 민주당 2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17명인 동구의회는 국민의힘 14, 민주당 3명입니다. 이 서구는 10명인데 국민의힘 9명에 민주당 1명이고요. 8명인 남구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2명입니다. 이 북구의회는 20명인데 국민의힘 14명, 민주당 6명이고 4년 전에는 제1당이었던 1당이 민주당이었던 수성구는 22석 가운데 국민의힘 16, 네. 민주당 6석이 됐습니다. 바뀌었네요. 뒤바뀌었습니다. 예. 24명인 달서구 의회는 국민의힘 17, 민주당 6명이고 12명인 달성구는 국민의힘 9명, 민주당 3명이 됐습니다. 청년 정치인들도 상당수 지방의회에 입성했습니다. 네, 이 40세 미만 청년 정치인 가운데 이 당선자가 총 19명인데요. 전체 후보자 181명 가운데 24명이 출마를 했고 이 중 다수가 이 당선이 됐습니다. 이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9명, 국민의힘 10명인데 지역별로 보면 달서구가 4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예. 이 최연소 당선인은 이 달서구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최홍린 당선인이고요. 가장 높은 득표율로 당선된 청년 후보가 북구에서 44.11%로 당선된 이 국민의힘 김시연 당선인입니다. 상당히 높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에다가 현직으로 이번에 재선에 성공한 청년 이 정치인들은 이주환 서구 의원, 이영빈 달서구 의원, 이정현 남구 의원 등 이 3명이 또 포함이 돼서 지방의회에 또 활력을 불어넣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소수당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더불어민주당마저 이번에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이유를 살펴보면 뭐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대선이 끝난 후 3개월도 안 돼서 지방선거가 치러지면서 보수층의 결집이 어느 때보다 공고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를 만들었다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의힘에 결집을 해줘야 된다 이런 판단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 후보들은 고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당원이나 지역 유권자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 공천을 한 것도 한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심지어 막천 사천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후보들은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는데요. 이들은 대부분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진보정당의 경우에도 출마했다가 낙선을 할 경우에는 선거비 보전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출마자들이 적었던 것도 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결국 국민의힘이 모든 선거구에서 과반을 넘기는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민주당으로서는 2018년에 쥐었던 기회를 다시 살리지 못하는 게 참 뼈아프겠습니다. 네, 당시에는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무려 55명 입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일단 많이 보여줬습니다. 예. 이 달서구 의회에서는 의장 자리 다툼으로 이 가장 늦게 원구성을 마쳤는데 업무 추진비 유형이나 그 내부 고발자 색출 등은 또 달서구에 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의해서 벌어졌던 사건이었거든요. 그렇죠. 이번 선거에서도 또 매끄럽지 못한 공천으로 현역 구의원들이 무더기로 또 탈당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지난번에 한번 당선돼서 뭔가 앞으로 눈에 있겠구나 싶었는데 물갈이를 해버린 겁니다. 때문에 이 공천에 대한 좀 불만이 이 지역민들 사이에서도 존재했고 예. 스스로 이와 같은 몰락을 자초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정치적인 다양성이 실종됐다. 그래서 지역 정치가 앞으로 4년 전, 그러니까 4년 전으로 퇴보했다.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4년 전을 생각을 해보면은요, 민주당이 과반
가까이를 당시에 그 당선을 시켰기 때문에 양당 체제를 구성을 했었습니다. 네. 그랬기 때문에 나름대로 견제 구도가 성립이 됐었는데요. 이번에는 일당 독재로 다시 돌아가면서 기초의회마저 견제와 감시 기능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회기가 열리게 되면은 그 상임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 각 상임위원장 자리 또 과반수가 넘는 국민의힘이 거의 대부분을 독점할 것이기 때문에 예.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또 서로 민주당 그 지방의원 중에서 위원장이 나온다 그렇게 하더라도 예산심사는 고사하고 회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면은 반대 목소리도 제대로 낼 수 있을지 이런 의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의회에 입성하는 민주당 의원 28명의 어깨는 참 무겁겠습니다. 네, 8년 전에 당선됐던 지방의원이 민주당 10명이었거든요. 예. 그때와 비교하면 28명이 그리 작은 수치는 아닙니다. 특히 이 재선에 성공한 한 절반 가까운 민주당 지방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면서 이번에 처음 의회에 들어온 지방의원들이 이끌어주느냐, 이 모습이 앞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임감이 무겁겠네요. 예, 기초의회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정치적 다양성과 또 힘의 균형을 되찾아야겠죠. 맞습니다. 한 정당이 집행부와 지방의회를 독점을 하게 된다면 기초의회 고유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떨어질 것이다. 이거는 자명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 개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집행부와 야합하는 일들도 과거에 봤을 때는 좀 비일비재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방의회 의원들의 정치적 사유화는 의원들 간에 서로 눈 감아주기 그리고 적폐의 고리로 확산될 수 있다. 또 지방의회 본래 기능을 총체적으로 망가뜨리고 결국은 그 피해는 지역사회에 고스란히 되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그러면 잃어버린 정치적 다양성과 또 힘의 균형을 되찾을 방법은 없을까요? 네, 제가 이 비교부터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이 대구시의회가 지금 32명 가운데 31명이 국민의힘입니다. 네. 이 정당 지지율만 놓고 보면 기초의원은 지금 민주당이 23%, 국민의힘이 76% 정도 가져갔거든요. 이게 국민의힘과 기초민주당에 대한 정당 지지율과 흡사하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의석이 배분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중선거구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올해부터 이 전국 30개 기초의원 지역구에서도 3명에서 5명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시행했지만 이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복수공천을 통해서 이 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어버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예견됐던 측면도 있는데요. 예. 수도권은 3인 선거구가 별로 없었지만 대구 지역에는 3인 선거구가 이미 꽤 존재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대구에서도 3인 선거구에 2명만 공천한 곳들이 꽤 많습니다. 3인을 만약 다 공천했을 때 네. 2명이 탈락하는 일을 4년 전에 경험했거든요. 결국은 상대적으로 세력이 약한 정당, 제3의 정당이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춰야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 대구시의회도 지금 매번 지방선거 선거구를 4인으로 추천된 걸 2인으로 쪼개왔는데 네. 이걸 제도적으로 막는 것도 좀 필수적인 일이 됐습니다. 이번 선거를 또 치르면서 줄 세우고 편가르는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다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방자치가 실시가 되면서 처음에는 정당 공천제가 기초의원들은 없었습니다. 정당 공천을 하지 않았는데요. 네. 그런데 당시에는 좀 자질 논란이 된 그 기초의원들이 많이 당선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당을 통해서 공천을 한다면은 조금 더 수준 높은 정치인들을 발굴하지 않을까. 그래서 정당 공천제가 실시가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정당 공천제를 하고 보니 특정 정당이 이제 한쪽으로 많이 쏠리는 경우가 너무 많이 많은 나타났고요. 또 정당 공천을 통해서 기초의원들은 지역 당협위원장의 입김이 크게 작용을 하게 됐습니다. 기초의원이 자질과 능력보다도 당협위원장 그리고 당협위원장과 얼마나 가깝느냐 또 당협위원장한테 얼마나 충성을 다 했느냐에 따라서 공천을 받는 관례가 나타났거든요. 네. 이 때문에 정당을 갖고 기초의원들의 활동은 많이 제한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은 그 당에서 시장이 추진한 사업에 제동을 걸면 나중에 해당 회의다 또는 뭐 이런 당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공천을 못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달 이제 1일 출범하게 되는 9대 기초의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네, 이 지방자치 이제 30년을 맞이했고 지난 8대 기초회를 보면서 여러 가지 아쉬운 점들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봤습니다. 예. 부디 이런 부분들보다는 긍정적인 이 조례 제정이나 이 정치적 비판으로 이 지방의회에 대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렬 기자, 조정훈 기자, 오마이뉴스의 조정훈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8시 50분 지났습니다. 아이들에게 수학 가르치기 참 어렵습니다. 딱딱한 수학 공식과 이론을 책으로만 배우면 너무 힘든데요. 경북 지역의 학생들이 체험을 통해서 수학을 배울 수 있도록 권역별 수학체험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안세진 리포터가 다녀왔다고요? 네, 지금까지 경북 지역에는 아이들이 체험을 통해서 수학을 배우는 수학체험센터가 없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경북 북부와 서부, 남부, 중부 총 4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수학체험센터가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네. 지난해 10월 북부 지역인 안동에 문을 열었고요. 뒤를 이어서 상주와 칠곡, 경산에도 수학체험센터가 마련됐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옛 성암초등학교 터에 지어진 경산 수학체험센터에 다녀와 봤는데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산에만 있는 자체 개발 교구들과 체험들이 준비돼 있었고요. 다양한 융합 수학을 배울 수 있는 체험실도 꾸며져 있었습니다. 현장 소리 담아왔습니다. 여기는 가족 단위로 함께 체험해보는 곳인데 이 텐세그리티 만들기가 저희 수학체험센터의 상징물이에요. 파란색은 파란색, 빨간색은 빨간색으로 경로로 가장 짧은 거리로 목적지까지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무사히 가는 거예요. 손하고 발하고 머리하고 협응이 되니까 잘 찾아갈 수 있죠. 네.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 실에서 우리 경북 수학생들과 함께 개발한 최초의 작품들인데 쇼파 옮기기라고 해서 일본의 문서로 나와 있던 거를 저희가 교구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나라에는 보급된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경북의 특색 교육으로 경제 교육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경제 수학도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는데 환율의 변환법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이 돈으로 투자했을 때 뭐 손익이 나는 거 그런 것들을 이 게임을 통해서 한번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합의 조건으로 모형이나 색이나 배형이 모두 같거나 물론 다른 그림을 3가지 조건이 맞으면 합의라고 한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배경이 같은 걸 찾거나 색깔이 같은 걸 찾거나 이렇게 해서 조합을 해서 합의되는 걸 찾는 그런 게임으로 보여요. 지금 어떤 거 만들어 본 건지 알려주세요. 6막대요. 6막대는 어떤 거예요? 6막대는 6개의 막대를 이용해서 만든 모양이에요. 지역의 선생님들이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제작을 해서 아주 특별한 체험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체험들은 경산에서만 할 수 있는 거니까 처음 하러 오는 학생들이 잘 배워가면 좋겠어요. 네, 퀴즈나 게임 형태로 배우는 수학, 홀로그램 체험, 착시 체험 등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다양했는데요. 수학을 직접 몸으로 배울 수 있고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 형태로 된 체험들도 많아서 거부감 없이 수학을 배울 수 있겠더라고요. 또 방탈출과 같은 특이한 프로그램도 준비가 돼 있었는데요. 방탈출의 경우에는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학교별 체험을 왔을 때 체험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체험들이 너무 많아서 예약된 시간에 미처 다 즐기고 가지 못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현장을 찾은 시민들의 얘기 함께 들어보시죠. 다른 엄마가 추천해가지고 여기 체험센터 생겼다고 한번 가보라 해가지고 그래서 예약해서 왔어요. 예전에 애가 다니던 초등학교였어가지고 그게 이번에 오픈했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발람 체험 조금 해봤어요.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VR 체험 재밌었어요. 그거 해보니까 어땠어요? 해보니까 재미도 있고 힘도 좀 들었어요. 어떻게 어렵진 않았어요? 이거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네, 전에 한번 해봐서 어렵진 않았어요. 재밌었어요. 몸으로 움직이는 거나 아니면 컴퓨터 등이요. 여기 와보니까 어떤 거 같아요? 재밌어요. 수학이라는 게 수학으로 이런 게 된다는 게 재밌었어요.
그 앞서 말한 것처럼 그동안 경북 지역에는 수학체험센터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동안 학생들이 수학 체험을 하려면 이제 대구까지 왔어야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구에 있는 수학체험센터나 국립대구과학관 혹은 경남에 있는 수학체험센터 등에서 수학과 관련된 체험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거리가 멀다 보니 교육 목적의 체험을 한번 하기도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는 권역별로 센터가 생겼고 또 2024년에는 동부 권역에도 추가로 개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7일과 18일에는 2022 경북 남부권 수학 축전 행사를 통해서 경산 외에도 다양한 지역의 학생들이 참여해 수학을 즐길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자세한 얘기 경산교육지원청 박영란 장학사를 통해 들어봤습니다. 저희 경산 수학체험센터는요, 안동, 칠곡, 상주에 의해서 4번째로 개관한 곳입니다. 앞선 경북에 있는 3개의 센터하고 차별화를 둬야 되니까 우리 주제가 다 틀려요. 경산은 융합을 주제로 해서 실을 구성을 했고요. 창의 플러스 수학실, 논리 나누기 수학실, 창작 곱하기 수학실, 제목에도 수학 기호를 지어서 재미나게 지어보았습니다. 인근에서 아마 수학체험센터가 가장 많이 지어졌던 곳은 저는 경남으로 알고 있거든요. 중고등학생들이 갈 곳은 대구 경북 지역에는 없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뭐 대구 과학관을 이용한다든지 경남까지 가야 됐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권역별로 학생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경북에 있는 4개의 센터가 다 주제가 틀리기 때문에 경북 안에서도 4군데를 다 이용하면 또 다른 다채로운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가정에서 학원에서 이렇게 글로만 푸는 수학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한 번씩 주말에 나들이 나오셔서 아이들과 함께 부모님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수학 체험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곳 경산 수학체험센터를 통해서 경북 지역 학생들이 수학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세진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은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34도까지 올라가서 덥겠습니다. 지역별 낮 최고 기온은 울진 22도, 포항 24도, 대구 안동 31도, 군위 34도까지 올라가서 어제와 비슷해 덥겠고요.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곳곳에 건조주의보 발효 중입니다. 계속해서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